예, 반갑습니다.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옥진입니다. 행정법과 실무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병주입니다. 교수님 1차 시험이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작해도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까? 합격 점수를 받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분량 조절도 잘 하시고 방법 잘 잡고 이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행정사 그 시험 자체가 최종 합격하는 데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교수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1차는 가능하지만 2차는 이제 경험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다. 1차 합격을 위해서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법은 좀 안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기출 선지를 서점에서 사서 무지성으로 그 자체를 막 암기를 한다, 표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의하는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필요해요. 공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 암기 가지고 바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한다? 이건 굉장히 좀 불안하고 리스크가 큰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이론 정도에 관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출 선지를 그냥 내가 표면적으로 외워서 붙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 방법이 좋지 않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선지를 좀 표현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 표현이 바뀌었을 때 그걸 대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설령 합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의 수강을 통해서 강의 개념을 좀 느끼면서 기출 선지를 경험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1차 공부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건 전공 용어가 많잖아요. 행정법도 그렇고 뭐 민법도 그렇고 다 전공 과목들이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좀 느끼고 파악하는 단계는 필요한 것 같다는 게 전반적인 교수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학이랑 법이 약간 겹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과목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과목이 뭔가 어렵게 나왔을 때 과락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락이 생기면 사실 1차 합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세 과목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행정법은 어떻습니까? 2차와의 관계에서. 행정법은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개념을 잘 잡으셔야 행정 절차론이라든가 실무법에서 특히 고득점을 맞는데 아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때 원리를 잘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2차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결국에는 뭔가 행정법은 2차 과목에서도 도움이 되죠. 그런 과목이라는 거죠. 행정학은 2차와의 관련성은 엄청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학을 왼손이라고 항상 표현하거든요. 서포트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2차 과목에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작은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2차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학습법을. 초반에 이래도 가실 때는 기본서 위주로 빠르게 일단 전체적으로 네 과목에 대한 내용의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외독을 하실 때 조금씩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써보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좀 바이블이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모범답안 보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서는 계속 쓰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쓴다는 말이 쉬울 것 같아도 알고 있는 걸 쓴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게 시험장에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안 쓰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다만 토대는 내용을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꼭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잘된 답안과 그렇게 좋지 못한 답안이다라는 걸 두 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잘된 답안을 딱 보시면은 한눈에 이렇게 보여요. 문제 제기에서 쟁점 뽑아가지고 목차를 나눠서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답안들이 아주 잘된 답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지 않은 답안들은 그냥 밋밋하게 답안을 쓰세요. 목차를 나누긴 하는데 아주 크게 한 2개 정도 나누시고 이제 막 쓰시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볼 때 목차가 어느 정도 세분화돼 가지고 내가 한눈에 이 답안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쓴 답안들은 점수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목차 표현이 좀 괜찮으면 그래도 읽어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목차를 봤을 때 이게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뭔가 체계가 있는 느낌이 들면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고. 근데 그거는 궁금한 게 네. 글씨 쓰는 건 어때요? 좋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흘겨 쓰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줄을 잘 간격을 맞추고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만 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기 편하게끔 목차를 좀 나누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안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보이세요. 이게 읽고 싶은 답안이냐 아니면 읽기가 좀 짜증나는 답안이냐. 어차피 이제 2차는 좀 경쟁 차원에서 상대적이니까 상대방. 좋은 답안이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먼저는 문제를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무엇이냐. 약술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논점 파악을 잘못하면 그게 꽈락이라는 게 그런 꽈락이에요. 논점 파악을 잘 하시고 현장에서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초안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분에서 2분 정도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 논점에 들어가야 될 큰 내용 이걸 먼저 써 놓으셔야 돼요. 초안에다가.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될 논점 부가적으로 써 놓으셔야 돼요. 이게 목차가 되는 겁니다.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목차를 잡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 내용이 많은데 왜 질문에 답을 않고 그렇죠. 그냥 알고 있는 걸 쓰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맞아. 물론 이제 우리 시험에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정확하게 하긴 하던데 이게 약간 함정을 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사례는 마지막에 사안 해결을 잘 해주셔야 돼요. 논점 파악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될 기본 내용 쓰시고 사례 해결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술 같은 경우는 많이 외우셔야죠. 평상시에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반복해서 써보시고 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점수를 맞으실 수가 없어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걸 주안점에 두시고 공부를 하자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답안을 어느 정도 암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게 힘들죠. 근데 그 외우는 교수님 뭔가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흐름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주제별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제일 먼저 암기할게. 그러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습득이 되면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큰 주제 하나가 누락이 돼버리면은 답안 자체가 빈약하게 돼요. 약술도 꼭 써야 될 분량들이 다 있을 거예요. 논술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안 들어가 버리면은 점수가 확보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막 문장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이 주제에 논점이 나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 연습이 독하고는 쉽지 않고 힘드시더라도 이거 써야 됩니다. 답안 이렇게 써야 됩니다. 코치를 좀 받으시는 게 주관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어쨌든 문장 암기보다는 그렇죠. 잘 외우기 위해서는 회의식을 정리하되 그 문제에 대한 흐름, 전체적인 흐름에 꼭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를 그렇죠. 무엇을 쓸 것인가. 를 정리하는 게 맞겠군요. 요렇게 쓰면은 잘 쓴 답안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건 좀 어때요? 네, 좋습니다. 결국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썼냐 이거 비교도 좀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쓰는 것들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도 하고 읽어보고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차 공부하다가 2차 공부하면은 1차가 이제 얼마나 수월했는지를 깨닫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차 공부하는 방식하고 2차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데 1차 공부하는 방식으로 2차를 접근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객관식 준비하는 방식과 주관식은 완전히 다른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위주로 보고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 풀면서 근데 주관식은 써야 되는데 근데 처음에 공부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언제 암기하나. 책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닌데. 강사의 방향대로 제시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가는 게 좀 수월하긴 하겠네요. 이번에 거의 뭐 합격률이 교수님 몇 %였죠? 최종 합격률이 거의 뭐 수치상으로는 뭐 13% 뭐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합격률이 높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율로 계속 갈 것 같아서 1차 시험 합격률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2차는 더 이상 늘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하셔야 돼요. 1차는
평균적으로는 한 45%. 그렇죠, 그렇죠. 근데 2차의 경우엔 13%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최종 합격은 어려운 시험이 맞는 거죠. 공부해야 될 양이 만만한 과목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2차의 경우에는 또 방향성 설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에 비해서. 근데 준비하고 연습하시면 충분해요. 왜냐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행정사 1, 2차 공부 방식과 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3월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에서 전해드린 대로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무리 없이 합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3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에 의욕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제 하시다가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볼 때 1차 중심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동차지만 1차 중심으로 가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기본요로에 대한 영상 강의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들 대단히 많으실 텐데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친절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